전 세계에서 수술을 시술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관절 하신 분들이 막 소리가 막 나서 이 사람들은 수술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뼈를 이렇게 절삭할 때 피부가 망가질 정도로 옛날 스펀지에서 봤었는데 뼈다귀는 쪼그려 앉았다 10번 하면 조금 완화되더라고요. 웨이타이 선수들 보면 정강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실제 뼈의 강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관절에서 통증은 없는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건 괜찮나요? 통증이 없이 소리만 나는 거는 괜찮습니다.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게 통증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관절도 막 소리가 막 두두두둑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가 안에 기기가 뭐 부러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찾아오세요. 비 오는 날 무릎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관계가 있나요, 진짜로?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이 딱 밝혀져서 비 오는 날 이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직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비가 오는 날이나 아니면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하거나 갑자기 건조해지고 추워지고 하는 시절에는 호르몬 변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관절이 아니다기보다는 신경통 같은 게 조금 더 증가를 하긴 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무릎 수술이나 뼈를 건드리는 수술을 하고 나면은 기압차 때문에 비 오기 전날 기압이 약간 좀 떨어지면은 내일 비가 오겠구나 하는 느낌을 본인이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MRI나 엑스레이 촬영할 때 철심이 박혀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촬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즘은 인공관절 하신 분이나 아니면 철심이 박힌 분들도 설명하고 이야기 드리고 촬영을 합니다. 상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지만 촬영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몸속에 없는 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딸려 들어가지만 몸 안에 있는 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간혹 환자분들이 외국 여행을 갈 때 네. 검색대를 지나가면 그쵸. 인공관절 하신 분들이 막 소리가 막 나서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인공관절 하신 분들한테 증명서를 만들어 줍니다. 여행할 때 검색대에서 제시하시면 통과하기가 좀 쉽겠죠. 수술하면 쭈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같은 것도 다 가능한가요? 제 환자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쪼그려 앉고 양반자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자랑하듯이 나는 뭐 쪼그려 앉을 수도 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인공관절 그 자체가 쪼그려 앉고 양반자세를 하면은 기계적으로 약간 마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안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네, 자랑이 아니다. 근데 관절 중에서도 사람들이 무릎 관절을 제일 많이 다치는 허리도 관절이거든요. 뼈 마디 사이가 전부 다 관절이거든요. 환자 수로 따지면은 허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어깨 이런 순서로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장님들만의 관절 손상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이나 습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철칙이랄 게 있는 게 딴 게 아니고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나 일을 하기나 무리를 했을 때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무조건 쉬고 기다려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씩 삐끗 해가지고 한 달씩 알아듣고 일주일은 거의 못 걸어다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세수할 때 허리를 숙이는 것보다는 무릎을 조금 더 숙여서 허리를 좀 핀 상태에서 씻으려고 노력을 하고 바지 입을 때나 양말 신을 때 의자를 사용하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다친 적이 별로 없고 다행히도. 근데 허리 대신 무릎을 구부리는 무릎에는 괜찮나요?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 스펀지에서 봤었는데 뼈다귀는 쪼그려 앉았다 10번 하면 조금 완화되더라고요. 자세 변화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엉덩이나 주변 관절이 조금 이렇게 근육이 강화가 되면은 다리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리가 붙으면서 오다리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효과를 보이지만 그건 실제로는 휜 다리가 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뼈인 사람들은 수술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던데 뼈가 좀 굵다는 얘기도 있고 딱딱하다는 그런 표현도 하게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뼈를 이렇게 절삭할 때 피부가 망가질 정도로 엄청난 힘이 들어가서 보통 일반 그 여자분 수술할 때 힘의 1.5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통뼈를 만나면 이거 좀 힘들겠구나 하는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대신 수술 경과 자체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수술할 때 엄청 힘들었는데 막상 나가면 아주 건강하게 웃으시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배나 빠릅니다.
무에타이 선수들 보면 정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걸로 실제 뼈의 강도가 높아지기도 하나요? 높아지죠.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 충격을 주면 미세골절이 일어났다가 다시 뼈가 생기고 골절이 일어나고 생기고 이러면서 뼈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 뼈도 좀 더 단단해져요. 120세 환자분을 집도하신 적이 있다. 아, 네. 인공 인공관절 수술을 제가 1999년도 2000년 밀레니엄 되기 전 해에 정식으로 나타난 나이는 106세였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등 나이가 좀 다르게 보였어요. 집에서 나이는 120세고 동문상은 106세. 그래서 아마 대구 MBC에 9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네. 사실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어느 부위든 회복 가능해야 되니까 신의료 기술로 허가된 사항은 무릎 관절 앞만 허가돼 있고 발목 관절에서도 연구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깨도 마찬가지고. 기술 자체는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른 사람 동종 줄기세포를 자기 몸에 시술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나 히딩크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시술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살리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배양된 줄기세포의 개수가 700만 개로